야,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어. 완전 새벽이네요. 동네 아름다운데? 잠깐만 어디서 낯익은 동네. 우리 집이구나. 우리 집이구나. 아니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게 뭐죠? 쪽파예요, 쪽파. 쪽파. 예산에 또 쪽파가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어머님이 아침부터 혼자 나와서 일을 하시네. 야, 저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넓은 거예요. 낮에는 뜨거워서 아침 저녁에 조금씩 해고 말해야 돼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서 못해요. 한 48년 정도 됐을 거래요. 그전에는 애들 먹이고 가르치고 해니라고 많이 농사 많이 졌죠. 많이 짓다가니 우리 남편이 아픈 바람에 그래갖고 지금은 이거 소일거리를 해서 애들 양념 주고 애들 조금씩 김치 담아주고 그래요. 쌓인 거 좀 보세요. 아우, 쪽파 맛있겠네, 근데. 조금 진짜 맛있겠다. 어머니, 근데 파는 잘 됐어요, 아주. 실하네요. 잘 됐어요. 뒷모습이 이렇게 짠하시네. 쉬지를 않으시네요. 아침 준비하시는구나. 근데 저희 엄마도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6시, 거의 5시 반에 이제 기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6시쯤에 밭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래서 7시쯤 들어오셔서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게 거예요. 어머님 루틴이잖아요. 네. 아니, 왜 쉬지를 않아요? 한 달 걸음 못 걸었지. 어쩐지 집에 가면 맨날 마당이 깨끗해요. 야, 집안 청소 끝나면 또 바깥 마당 청소하시고. 못 쉬시는군요. 네. 하루 일과. Late night strolling, far from home and horizon looking like a sunset dream. 걔네 엄마 아빠 결혼할 때 결혼 사진 넘다고 저것도 아들이 다 찍어줬잖아요. 돈 넘다고 못 찍었지 그때. 그렇게 지가 알고서 지가 돈 벌어갖고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결혼하실 때 워낙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힘드셨으니까 왜 친구들 집에 가면은 다 어머니 아버님들 결혼 사진이 있잖아요. 부럽죠, 보면. 왜 우리 집은 없을까? 있기는 있었는데 얼굴이 보니까 그 남의 그 사진에 얼굴만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합성 사진. 예, 약간 그게 너무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죠.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나중에 커서 꼭 엄마 아빠 결혼식 꼭 시켜드리겠다고. 그래서 사진을 또 그때 당시에 또 잘 맞게 돼서 이렇게 찍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찍 아침을 챙겨드리는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약을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빈속에 드시면 안 되니까. 예. 진수성찬이네, 아침부터. 사이로 오시오. 예. 얼른 와요. 아이고 몸 아픈데. 예. 고마워. 고생 많이 했네. 고등어 맛있는 고등어 샀는데. 아니 이게 쪽파 김치가 지난 가을 담은 거 저기 새콤새콤한 이게 먹을 만해 이게. 이런 걸 좋아해. 난 얼추 다 먹었어. 그래서 내가 먹으면 땡기질 않아. 아유, 조금 드시네. 반도 안 드신 것 같아요, 밥은. 한 3숟갈 정도 드시고. 난 밥을 막 못 먹어요. 옛날에 밥 내가 많이 먹었는데 이게 활동을 무대하니까 밥이 맥히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 먹지를 못한다고. 뇌졸중 쓰러져갖고 뇌졸중 약이다. 또 갑상선 또 호르몬제 임파선까지 전이돼갖고 대수술 받았지요. 아픈 데가 한두 가운 데가 아니오. 약이로 살지 뭐. 어머님이 더 많이 일을 하시게 된 게 아버님이 조금 불편하셨으니까.
어머님도 드시네요. 어머님도 역 드시네. 나도 내추럴로 머리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하루도 안 빼놓고 잘 챙겨 먹어요. 갖고 나가잖아. 응, 이거 갖고 나가. 또 어디 나가시나 봐요. 어디 가지? 돈 하나 들어요. 나 도와줘야지.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밑에 들어요, 밑에. 김치. 김치 하시려고. 야, 양이 신기한데. 어마어마한데 근데. 저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 저 내년 설까지 먹겠네. 그 좋죠. 물론 힘들면. 김치 잘 담아서 우리 딸들 좀 맛있게 좀 담아줘.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 김치 진짜 잘 담그세요. 정말 제일 맛있어요. 딸들 넷 아들 우리 여섯 집이잖아요. 딸 아들 주시려고. 아, 그 다 이렇게 하고 네, 나면은 네, 얼마 안 돼요. 엄마들은 맨날 많이 하시면서 얼마 안 된대. 저 아주 허리가 뽀개지거든요. 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자꾸 뒤집어서 묻혀야지. 오좀 엄마 김치가 맛있대요. 딸이건 아들이건 아들이건 사위건 외손자들도 할머니 김치가 맛있대요. 할머니 그래 안 해줄 수가 있나 어려워도 해줘야지.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희한해. 세상에나. 대단하다 진짜 엄마. 아우. 사랑이 한가득이에요. 이참에 아들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볼까 배달 좀 해줄 수 있나. 전화 좀 한번 해보야겠네. 기자김에 아들 얼굴도 보고 이게. 전화리였구나. 엄마 영상 통화. 영상 통화네요. 나오는 거. 오늘은 집에 있니? 어제 촬영을 늦게 끝나고 집에 한 12시쯤 들었나? 아이고 요새 계속 바빠서 어려워서 어떡해요. 아이 바빠야지. 그- 뭐하고 계세요? 아이 파김치 이렇게 담아놨는데 파김치. 아 또 어렵게 이걸 또 왜 놔두셨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여기다 놔둬?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냅둬 그냥 내년에 먹으면 되지. 너 안 바쁘면 누나들한테 배달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걸 또? 예. 아들 얼굴 본 지 오래돼서 얼굴 좀 봐야겠어. 엄마 파김치 맛있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해? 내가 가서 뭐 배달해야지. 네가 한다고? 배달해야지 어떻게. 그래 고맙다. 네가 번제도 오래됐다. 그러니까 아유 응. 좀 바쁜 거 좀 저기 하면 내가 뭘 좀 내려가야지. 그래. 그래 열심히 저기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요. 알았어 엄마. 그래요. 아유 전화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저도 어렵고 좀 아쉽지 조금? 예, 아쉬워. 조금 더 통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밥도 먹어야 되고. 사실 어머니 일상을 보니까 네네. 와 너무 바쁘세요. 진짜 바쁘시다. 밭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또 아버님도 챙겨 주셔야 되고 이 정도면 정말 예산의 원더우먼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거의 진짜 어머니가 네. 그 동네에서 작업 반장을 하셨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은 네. 농사 지어갖고서 애들 대학 못 가르쳐요. 그렇지 맞아요. 농사 지어서. 네.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저 맞아요.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했느냐고. 근데 제작진이 어머님과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촬영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신성 씨도 모르는 거라고 하거든요. 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먼저 한번 보시죠. 아유 무릎 아파. 아 무릎이 아프시구나. 아유 왜 이렇게 무릎 아프지? 아이고. 다리 아파. 좀 쉬어서요. 다리 아파. 아유 다리 아파. 무릎이 아파. 그립도 아프고.
이쪽이가 이렇게 아파요. 이쪽에 다. 무리하면은 조금만 무리하면 이렇게 아파요. 일도 못 해봤더라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아파. 아프다고 한 적 없어요. 아들이 가끔가다 전화 오면은 엄마 몸은 괜찮냐고 괜찮다고 했죠. 저도 바쁜데 걱정할까 봐. 걔도 이제 스케줄이 바쁘고 하니까 저도 조금 쉬는 날은 쉬어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잠깐 시간 내서 오늘 아들한테 아픈 데서 그래 어떻게 해요? 많이 미안하지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이 지금은 내 집만 됐어요 얘한테. 집만 아프니까. 다 똑같아 엄마들 마음은. 휴지 화장실 좀 주셔야 그러니까요. 될것 아유 같아요. 진짜. 화장실. 아이고야. 내가 다 마음이 아프다.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릎이 아프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프셨다고 했는데 이제 또 무릎까지 또 이렇게 아프실 줄 몰라가지고 아들로서 또 내가 그동안 너무 부모님에게 또 무심했구나 이런 마음에 또 죄책감이 좀 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어디 아파 이러면 꼭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엄마들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우 얼마나 아프면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감이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네요. 맞아요. 예, 어머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프지 말아야죠,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신경 써서 영상을 다시 보니까는 보이는 게 어머님께서 이렇게 술에 끌거나 하실 때 걸음도 좀 천천히 느리게 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느린 편이세요, 걸음이? 그전에는 빨리 걸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요. 걸음 건너기 겁나요. 그리고 이게 언덕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가 더 아프더라고요. 맞아. 예, 내려가. 근데 진짜 옛날 생각해 보면 우리 네. 어머니가 걸음이 진짜 빠르셨어요. 아, 어머니가? 오죽 그랬으면 빨리 먹고 나오라고 빨리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럼 어머니 벌써 저만큼 가고 계시고 오. 그 정도로 진짜 빠르게 느꼈는데 진짜 요즘 들어 보면 어머니가 항상 좀 같이 걸으면 좀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또 마음이 또 아프죠. 또. 이거는 전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수면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건 진짜 속도 모르는 얘기인 게 아니 빨리 걷고 싶어도 무릎이 욱신욱신 아픈데 어떻게 빨리 걸어요? 그래요. 어머니들 보시면 네. 나는 걷고 싶어요. 나는 걷고 싶은데 걸음걸이가 안 따라주는 거죠. 네. 이런 관절염의 통증이라는 건요. 비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출산의 고통의 비유가 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출산의 고통. 근데 여기 어머니들 어차피 이제 출산을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아프셨죠. 엄청 아프죠. 엄청. 우리 어머니는 5번을 겪으셨어요. 저승사자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이 그 정도로 아프죠. 쉽게 나신 줄 알았죠. 아니요. 쑥쑥. 용필이 날 때도 네. 집에서 났어요. 병원을 못 가고. 예. 그때 그냥 그런 어머님들 혼자 많으셨거든요, 났어요. 예전에는. 엄마 날 때 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우리 황 교수 어머니? 엄청 아팠어요. 아유, 생각나세요? 쟤 안 날라고 다 진짜 안 날라고 안 날라고가 남동이 아주 그냥 대박이 났네. 안 났어. 다섯째니까. 다섯째니까. 제일 잘 됐어. 안 날라고 그러다 남놈이. 아니 제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네. 우리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옛날 노인 양반들 뭐 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뭐 보니까 또 딸 난다고 이 집은 아들 못 난다고 그래요. 내신 앞에 놨으니까. 예. 그렇게 그 아이고. 밭에 나갔는데 어. 아유 이건 진짜 죽겠더라고요. 아프기도 너무 네. 아프고 또 딸 낳을까봐 겁도 나고. 아유.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겪었던 끔찍한 출산의 고통 있잖아요. 네네. 이게 무릎 관절염 통증이 그 출산의 고통과 비교가 항상 돼요. 그렇게 아파요? 네,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실제로 통증을 점수로 나타내는 통증 점수표인 바스라는 점수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의 고통은요 10점 만점에 8.5점인데 관절염은요 네. 이와 거의 비슷한 7점으로 나타났고요. 말기 관절염 환자분 중에서는 9점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심한 환자분들은 무릎을 막 칼로 쑤시는 것 같다.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다. 재봉틀로 두루룩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관절염이 이게 발생을 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사실 이게 진행이 좀 된 상태일지 걱정이 돼서 실제로 병원에서 신성 씨 어머님의 무릎 상태를 검사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머니의 상태는 지금 어떨지 사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보이죠? 네네. 오른쪽 무릎하고 왼쪽 무릎에 아이고.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간격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안쪽 간격이 조금 좁아 보이세요. 좁아져 있어요. 네, 그리고 아, 예. 바깥쪽 간격은 약간 넓죠.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쪽 간격의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선으로 이렇게 좀 뭐가 눈이 앉은 것 같은 네. 그런 그래요. 느낌으로 맞아요. 보이는 게 네. 있죠. 저 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쭉 닳아지면서 경화가 된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기, 3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경화 소견도 있어서 좋은 소견은 아니죠. 큰일 났네. 한쪽에 왜 더 빨리 닳았어요? 네. 아까 내 영상을 보면 김치를 담그실 때도 쪼그려 앉아 있고 텃밭에서도 이제 팔을 막 뽑으려고 하실 때도 쪼그리고 앉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무릎이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각도까지 움직이시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면 관절염도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사기로 진행돼서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어떡해.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무릎 아프다고. 동네에도 보면은 네. 그 이웃 사람들도 보면 허리 수술해야지 무릎 수술해야지. 맞아요. 거의 다 그래요. 다 아팠으니까 당연히 아픈 거다. 어떻게 관리해드리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유, 신성이 밥 먹고 가야지. 어머니 맨날 그러시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 이 영양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에너지를 내서 활동하는 거죠. 관절도 이게 움직이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관절에는 혈관이 없어요. 아이고, 그럼 영양분이 안 가네. 혈관이 없어요. 네. 그 대신 활액이라고 하는 이런 약간 끈끈한 점성 액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점성의 액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콘드로이친이에요. 이 콘드로이친이 우리가 이제 설거지 하려면 스펀지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네네. 그것처럼 스펀지가 수분을 쭉 빨아들듯이 활액을 쭉 빨아들여서 연골에 영양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요 아드님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꼭 콘드로이친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콘드로이친이라는 이름 자체도 연골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연골을 뜻하는 그리스어가요 콘드로스예요.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연골에서 수분이 가장 많은 성분인데요. 그 수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분이자 핵심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냥 콘드로이친 자체가 몸속에서 그냥 있는 성분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 연골이 닳고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콘드로이친이 계속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세월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월이 야속하네. 네, 안타깝게도 이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데요. 40세만 넘어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콘드로이친의 3분의 1 이상으로 감소가 되고요. 70대가 넘으면 무려 6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콘드로이친을 식품으로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콘드로이친 섭취 후 관절 통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조사해봤는데요. 42일 차부터 현저히 감소하다가 91일 차부터는 최대 통증 대비 45%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통증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면은 효과가 엄청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뼈끼리 마찰이 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관절 간격을 잘 지켜야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그 관절 간격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 무릎 관절염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꾸준히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결과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요, 관절염 위험이 높아졌지만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관절 간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어머니가 통증이 있으시다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이 콘드로이친이 어떻게 그러니까 간격 있잖아요. 이걸 유지를 시켜주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콘드로이친이 연골 부피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네. 어머님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석골을요, 다리뼈, 그리고 풍선을 연골, 빨래 집게를 콘드로이친하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점점 다르면서 부피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떻죠? 야, 뼈끼리 찼겠네. 바람이 빠지네. 아, 연골이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때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돼. 팽팽해지네. 그렇죠. 연골의 부피가 줄어든 것이 멈췄죠. 맞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콘드로이친인데요. 실제로 진행된 연구도 있어요. 관절염이 있는 분 69분을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겠더니 위약군 대비 연골의 부피가 더 작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가는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는 연골은 막을 수 있다는 좀 설명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네. 신기하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골에는요, 수분도 있고 콘드로이친도 있고 그 외에도 케라탄 황산,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이 이 성분들을 결합을 해서 서로 잘 붙어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콘드로이친은 연골세포의 구성 성분인 케라탄 황산보다는 4.2배, 히알루론산보다는 5.4배 세포 결합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콘드로이친 이 녀석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무릎을 위해서요. 예, 맞아요. 꼭 먹어야 돼. 그리고요, 콘드로이친을 기억하실 때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네. 콘드로이친도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을 기억하시면 좀 더 좋겠는데요. 음매요. 예. 예, 소는요, 사람과 같은 포유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연골 콘드로이친은 사람 연골 콘드로이친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까 흡수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류에서 추출한 다른 콘드로이친보다 소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약 4배나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절염도 염증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손가락에 막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은 여기 막 염증이 발생돼서 이것도 아픈데 이 무릎에 생긴 염증은 생각만 해도 진짜 막 끔찍하거든요. 콘드로이친이 염증도 줄여줄 수 있나요, 선생님? 네, 이 콘드로이친에는 항산화 능력 덕분에 염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질환들이 염증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자,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 병, 무섭죠. 그렇죠? 심근경색과 같은 죽상동맥경화증, 이런 염증들이 원인이 되는 이런 질병들, 실제로 이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는 콘드로이친이 이런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유병욱 교수님께서 항산화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요, 콘드로이친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콘드로이친은 보통 동물에서 추출하는데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서 항산화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소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항산화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류에서 추출한 연어 콘드로이친보다 높고요. 돼지 유래 콘드로이친보다도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콘드로이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금반지나 금목걸이 해준다고 하는데 할 거예요. 24K 금이 좋으세요? 14K 금이 좋으세요? 몇 K? 24K 역시 훌륭하십니다. 금도 이 순도가 중요하잖아요. 예, 콘드로이친도 순도가 있습니다. 이 콘드로이친도 지방과 열량 등 이 불순물이 적은 고순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을 저렇게 어두운 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유, 아프겠다. 자, 여기에 저순도 콘드로이친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염증이 생긴 곳에 뿌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변화가 어떻죠? 생각보다 변화가 없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고순도 콘드로이친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저렇게 좋아져요? 약간 이 실험이 처음 거는 14K고 지금 거 24K. 그러네요. 네,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따라서 이 불순물이 없는 90% 이상의 고순도 콘드로이친인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도가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와, 근데 뭐 염증도 뭐 염증이지만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또 걸려요? 어머니 걸음이 많이 느려지신 거잖아요. 콘드로이친 염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걷는 속도 좀 빠르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무릎 관절 통증이 있는 80분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하고요. 또 다른 분은 위약을 섭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m 걷기를 통해서 보행 능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약을 섭취한 그룹은 0.1초가 단축된 반면에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2.8초가 단축되었습니다. 아니 2.8초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요걸 100m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 14초 정도 빨라지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르신들 있잖아요. 신호등 앞에서 불안해. 맞아, 맞아. 깜빡일 때. 시간 안에 못 건드시거든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사람이 맞추잖아요.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다시 좀 빨리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글쎄 이 프로에 아들 때문에 이 프로에 잘 나왔네. 아이고 예산에 콘드로이친 홍보대사로 저희가 임명해 드릴게요. 오,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요거 섭취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식약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1,200mg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고요. 임산부나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꼭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순도와 흡수율이 높은 소유래 콘드로이친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식약처에서 건강 기능성 원료인지를 판단해서 그 기능성 마크를 인증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마크가 있는 기능성 원료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해서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큰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우리 어머니를 좀 잘 보살펴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 어머니 아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은 걸 선생님들한테 배워갖고 내 건강 내가 지켜야겠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들 모두 튼튼하게 관절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 분 어머니께 이따가 콘드로이친 고순도로 저희가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